자, 오늘도 우리가 이제 10강 우리가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판별식에 대해서 자, 10강 이것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제 머지않아 이제 4월 말쯤 되면 맨 처음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중간고사라는 시험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이 시험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시험의 성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3년 후에 어느 대학을 가는지 거의 80% 이상 결정이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좀 해 주십사 다시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 시험을 왜 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 시험을 보는 우리가 목적은 말이죠. 이 시험을 보는 목적은 여기서 배운 단원을 충실히 복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느냐. 그래서 복습을 하라는 확인 과정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보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들이 충실하게 가르쳐 준 것을 복습을 충실하게 해서 그 다음 단원으로 진행될 때 복습이 충실히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시험을 보면서 시험은 배운 데에서 출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운 것을 충실하게 복습을 해라. 그러면 얼마만큼 누가 복습을 철저히 잘 했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결정되겠죠. 그런데 이 복습이 철저하게 안 된 사람은 시험 성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왜?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점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학을 포기하는 결과로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친다는 목적은 반복 학습을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시험을 보고서 학교에서 반복 학습을 하라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의 결과를 가지고 대학 입시에도 쓰고 이것을 가지고서 평가의 기준을 삼기도 하고 이런 등등을 활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고등학교 1학년 처음 시험에서 대부분이 좋은 성적을 맞는 학생들이 그 성적을 거의 90% 이상 유지를 해서 내신 성적으로 계속 끝까지 잘 가더라.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우리가 처음 시험은 학교에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렵게 출제를 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많이 반복하고 응용하고 이런 과정을 다양하게 거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자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판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자 우리가요 이렇게 자 1차 함수가 된다면 자 1차 함수의 기본형이 있지요. 이렇게 우리가 기본형은요 y는 이렇게 mx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m이라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얘는 기울기를 뜻하고요. 여기에 y의 절편이 없으면 항상 이 직선은 뭐예요? 이 일치 함수는 꼭 원점을 지나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점을 우리가 지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기가 양수면 원점을 지나서 이렇게 원점을 지나서
얘가 이렇게 가니까 제 1, 4분면에서 제 3, 4분면을 지나가는 것이고요. 여기서 기울기가 이렇게 작으면 얘는 제2, 4분면에서 요 원점을 지나서 우리가 이렇게 제2, 4분면에서 제4, 4분면을 지나가는 것이고요. 이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절대값 얘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크면 클수록 뭐예요? 이게 y축에 가까워진다. 얘는 y축으로 가까워진다. 이렇게 진다라고 우리가 먼저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기울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울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 봅시다. 이 기울기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얘를 배우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우리말로 기울기라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죠. x의 변화량분의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것을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얘가 이제 직선으로 가면 x2 마이너스 x1분의 이렇게 y2 마이너스 y1 이렇게 우리가 쓰고요. 이 값을 뭐예요? 밑변분의 높이, 탄젠트 세타 이것이 다 기울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의 책을 보면 이 기울기라는 것을 우리 수학자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전 세계 학생들은 뭐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해놓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해놓고 x분의 y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얘를 델타 x분의 델타 y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이것이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우리가 수학 2로 가면 우리가 극한이나 미분이나 이런 것을 배울 때 여기서는 부담 없이 그냥 기울기가 무엇이라는 것을 그냥 한번 쭉 확인만 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델타 x분의 f 가로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이렇게 쓰면 우리가 변화율의 미분에 가서 얘를 가서 평균 변화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생각하고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조밀하게 등분하면 이 앞에 이렇게 리미트를 붙여서 델타 x가 0으로 가깝게 갈 때 여기가 델타 x f 가로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이렇게 쓰면 이것은 우리가 순간 변화율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또는 미분계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값을 줄여서 우리는 f 프라임 x 여기가 1도 그래서 이것을 도함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함수가 미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뜻이 이렇게 우리가 많이 연결되어서 그 단원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x2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1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이라는 것은 직선이라는 나라에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선의 성질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에 살면 한국에 우리가 한글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한국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미국으로 가면 미국의 법을 따라가야 되고 영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탄젠트에 가면 우리가 삼각함수에라는 우리가 기울기라는 뜻을 가지고 똑같이 가지만 삼각함수의 성질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도함수, 미분으로 가면 또 그 나라의 성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울기라는 뜻을 우리가 머릿속에 간직하고 간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요. 1차 함수는요. 여기서 y는 이렇게 mx 플러스 n 해서요. 여기서 항상 우리가 1차식이 먼저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y 절편을 그 다음에 결정을 해요. 얘는 n은 우리가 y 절편이라고 합니다. y 절편이라는 것은 y축의 값이죠. 얘는 y축의 값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n이 0보다 크다. 이런 경우는 뭐예요? 이런 경우는 자 뭔데? y축 위쪽으로 위쪽으로 그래프가 평행 이동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n이 0보다 작다. 이런 것은요. y축 0을 기준으로 y축 아래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평행 이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기서 그린 그래프가요. 이렇게 된 것이 여기서 이렇게 된 것이 y는 mx라는 이런 그래프가 여기에 여기서 얘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2로 그러면 y는 mx 플러스 2 여기가 양수면 요 그래프가 2로 여기가 음수면 이렇게 마이너스 2 그러면 얘는 mx 마이너스 2 이렇게 우리가 증가하고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요 y 절편 y의 값이다. 이런 y축의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1차 함수는 간단하게 왜 중학교 때부터 이것은 계속 해온 단원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도 그래프 우리가 개형도 머릿속에 활용을 해야 이 절대값 있는 그래프는 우리가 어디에 많이 사용되느냐 그러면 수학 2로 넘어가면 우리가 극한이나 우리가 이런데 우리가 많이 사용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적분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서 충실하게 되어져 있지 않는다면 여기 가서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속도가 붙지가 않고 금방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복습이 충실하게 안 되어졌기 때문에 학교 시험 성적도 안 좋고 뒤로 가면서 수학이 점점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철저하게 배워줘야 공부라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가속도가 붙습니다. 공부뿐만이 아니고요.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보다 인생을 조금 더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보니 우리가 젊어서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무슨 돈을 모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한 사람은 가면서 가속도가 붙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달성되어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 보셔라. 자, 우리는요. 첫 번째, y는 이렇게 fx가 있고 여기에 전체 이렇게 절대값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우리가 y는
x제곱이 있고요. 이렇게 4x 플러스 3이 있고 여기에 전체 절대값이 있다면 이런 것의 그래프는요. 얘 그래프를 그려서 C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요. 자, 여기가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에 전체 절대값이 있으면 밑을 꺾어 올립니다. 이렇게 밑을 꺾어 올린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x축 아래를 x축 아래, x축 아래를 이렇게 자 꺾어 올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y는 이렇게 f에 여기에 절대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절대값이 붙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되어져서 이 값은요. 여기가 이렇게 되어져서 얘는 여기에 절대값이 있으면 y축으로 우리가 꺾어진다. 그래서 얘가 여기가 이렇게 잘라지고 여기서 이렇게 y축으로 꺾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y축으로 이렇게 꺾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 절대값이 있다면 이렇게 여기에 절대값이 있다면은요. 이 값도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본다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다. 그러면 이것의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져서 여기서 3과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데 여기에 절대값이 있으면 x축을 기준으로 위쪽을 아래로 저기는 아래쪽을 위로 했죠. 근데 얘는요. x축을 기준으로 위쪽을 이렇게 위쪽을 우리가 아래로 아래로 우리가 꺾는다.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이렇게 꺾으면요. 여기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f에 여기에 절대값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얘는 여기가 y x제곱에 마이너스 4에 여기가 절대값 x 플러스 3 여기 y와 여기 x에 이렇게 절대값이 있으면 x축, y축 1 사보면, 2 사보면, 3 사보면, 4 사보면을 골고루 한 번씩 써줘야 됩니다. 이 그래프는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되어져서 1, 3 여기가 3이 되어졌다면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요? 여기서 얘는 여기 1 사보면 요렇게 1 사보면 하고 1 사보면만 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똑같이 여기 똑같이 이렇게 2 사보면 똑같이 여기 이렇게 3 사보면 똑같이 이렇게 4 사보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머릿속에 자, 잘 간직하고 있으세요. 왜? 이것을 여기서 말이죠.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나갔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그래가지고서 이것의 그래프를 그리면은요. 이 값은 뭐예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져서 이 값은 x는 1, x는 3 큰 거보다 크거 나갔고 작은 거보다 작거 나갔다. 그래서 여기서 1보다 작은 쪽, 그 다음에 1보다 큰 쪽 이렇게 되고요. 이 값은 얘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데 요 사이가 뭐예요? 1과 x는 3 사이만 써라. 그래서 여기만 쓴다. 이런 식으로 이걸 풀고 있으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전체 절대값이 있으면
x축을 기준으로 아래측을 꺾어 올리고요. 여기만 절대값이 있으면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어줘서 꺾는 것이고요. 여기 y축에 우리가 절대값이 있으면 x축을 기준으로 위를 아래로 이렇게 꺾어주는 것이고요. 여기서 x축과 y축이 동시에 절대값이 있으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골고루 한 번씩 그래프가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것을요. 자, 지금까지 배운 것을 우리가 무슨 말로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1차 함수에 대해서 자,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선 a-1의 x고요. 자, 마이너스 y 플러스 p 마이너스 2가 0이 x축 방향으로요. 이렇게 자, 방향으로 우리가 양의 방향으로 양으로 이루는 각이 60도다. 이렇게 되고요. y 절편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일 때 a, b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1차 함수에서 기울기와 y 절편을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양해 주면 y는 뭐가 됩니까? a-1의 x 플러스 b-2가 되니까 이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얘는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y 절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기울기는 우리가 이렇게 기울기는 탄젠트 60도가 되어서 얘가 루트 3이니까 이 값과 이 값이 같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루트 3이라고 해서 a의 값은 루트 3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y 절편은 얘와 같다. 그래서 p-2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b 값은 2. 이런 문제는 기울기와 y 절편을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런 예를 들어본다면 자, 우리가 직선이 있습니다. ax 우리가 플러스 cy는 자, 4다. 이것이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자, 이렇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우리가 16이다. 이때 우리는 자, 양수 a의 값을 결정해 보시오. 그러면 그래프를 생각해서요.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이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4가 되고요. 2로 나누어 준다면 여기가 2분의 ax 플러스 2가 되어서 자, 우리가 뭐예요? 여기는 y절편 얘가 넘어가면 2분의 ax는 2가 되어서요. 얘를 0으로 해야 x절편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값은 ax는 4가 되어서 여기는 a분의 4 여기가 이렇게 나눠주면 이것이 x절편입니다. 그렇다면 자, 머릿속에 그래프를요. 자, 얘는 x절편이니까 여기쯤 a분의 4가 될 것이고요. 얘는 y절편이니까 y축 위에 여기쯤 요렇게 그래프가 되는데요. 이것이 x축, y축 둘러싸인 넓이 그래서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넓이가 16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2분의 1에서 여기서 밑변이 뭡니까? 밑변이 a분의 4죠. 높이가 뭡니까? 2죠. 그런데 그것의 넓이는 여기가 16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없애주면 여기는 a분의 4고요. 얘가 바꿔주면 a는 16분의 4가 되어서 a는 바로 얼마? 4분의 1이다 라고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우리가 그래프를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본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런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해 볼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이 x 플러스 4y는 4가 이렇게 우리가 x축과 y축으로 의해서 이렇게 이것에 의해서 잘라진 우리가 이렇게 자 잘라진 부분의 길이를 구하라. 자 길이를 구하라. 그 다음에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넓이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얘가 이렇게 4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어서요. 나누어 주면 y는 기울기가 4분의 1이고요. y절편이 1이잖아요. 그러면 x축과 이렇게 y절편과 x절편 그러면 얘는 4분의 1x는 1이 되어서 x는 4가 되니까 여기는 x절편이 그렇다면은요. 이 그래프를 그려보신다면 x절편이 하나, 둘, 셋, 넷, 4를 가고요. y절편이 2를 가서 이렇게 잘라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x축과 y축으로 잘라진 이 부분의 길이 여기서요. 자, 여기서 이 길이의 길이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얘는 뭡니까? 여기가 4cm고요. 여기가 1cm니까 우리가 피타고라스로 자 이렇게 우리가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해서 루트 17이 길이가 되고요.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자 이것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2분의 1에서 밑변이 4고 높이가 1이고 그래서 넓이는 이렇게 약분되어서 2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1차 함수의 활용도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자, 이제 그렇다면 자, 이제 또 설명은요.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직선의 방정식은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많이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우리가 다시 우리가 그래프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요. 식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자, 직선 방정식의 작성법입니다. 자, 직선 방정식의 작성 우리가 다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직선이 다시 나오느냐? 그랬을 때 첫째 문제에서 자 기울기 m과 이렇게 한 점이요. 한 점 AB를 우리가 지나는 우리가 직선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냥 바로 뭐예요? y는 여기서 얘가 이 값이 그냥 마이너스 b는 여기서 우리가 m 가로 x 마이너스 a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바로 직선을 구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또 뭔데 그냥 직선에서 자 직선에서 우리가 두 점을 지나는 A점이 x1, y1, B점이
x2 이렇게 y2를 이렇게 지나는 직선 그러면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y-y1은 여기가 기울기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 가로 x 마이너스 x1으로 다시 직선을 우리가 찾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뭔데? 이렇게 x 절편 우리가 그래프에서 x 절편이 a고요. y 절편이 이렇게 b, b인 직선. 자, 그래프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확인했을 때 그 직선이 뭔데요? a분의 x 플러스 p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요. 우리가 기울기 m에 여기서는 그냥 기울기인데 여기서 m에 그리고 뭐라고? 수직. 이렇게 수직인 우리가 수직이고 자, 수직이고 한 점 이렇게 한 점 AB를 지나는 이런 자,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C 값은 y-p는요. 지난 시간에 이것은 수직 기울기 반역수 마이너스 붙이고 역수로 바꿔요. 이렇게 우리가 n분의 1에 x-a 이런 식의 말의 뜻이 머릿속에 기억되어져 있어야 된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봅시다. 자, 여기서요.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x축과 x축의 양의 자, 양의 방향으로 45도의 각을 이루고 뭐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점 2,4를 지나는 자, 직선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뭐예요? 기울기를 알려준 것이죠. 기울기 이렇게 탄젠트 45도를 알려준 것이에요. 그것의 값은 1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알고 지금 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y-4는 기울기 1가로 x-2 이렇게 써서 이 값을 넘기면 x-2고 넘어가면 플러스 2 이러한 직선이다 이 말이에요. 이 직선을 우리가 이렇게 이 직선을 여기서 이렇게 그린다면 여기가 45도고요. 여기가 45도고요. 여기서 여기가 2를 갈 때 여기가 4를 요점을 주어지고 여기 기울기 45도를 주어진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직선을 다시 우리가 찾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머릿속에다가 우리가 그리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이건 기본이니까.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두 점이 있어요. 2,4고요. 여기가 6,5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자, 이것을 지나는 우리가 직선에 수직이고 자, 수직이고요. 그 다음에 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점 뭐라고 1,-3 지나는 직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여기를 다시 보세요. 여기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기울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수직 기울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값이 바뀌어서 수직 기울기 그러면 이 밑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쓰고요.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가 y2, y1분의 마이너스 여기가 x2, x1 이렇게 수직 기울기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x1이고요. 여기가 y1이고 여기가 x2고 y2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기울기를 해주면 x2 6 마이너스 x1 2분의 y2 5 마이너스 y1 4 그러면 얘가 4분의 1인데 이것에 자 수직 기울기 그러면 수직 기울기 마이너스 붙이고 역수로 돌리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여기서 그냥 한 우리가 문장에 담아서 처리하라. 그래서 y 마이너스 y1 플러스 3이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1을 쓴다면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넘어오면 여기가 1이 되겠죠. 이런 직선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이런 예를 우리가 들어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 x 플러스 3y가 여기서 얘가 3이고 이것도 이것의 자 이것의 수직이고 이것의 수직이고요. 여기서 두 직선 자 이렇게 두 직선 3x 플러스 2y 는 마이너스 1이고요. 2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0의 교점을 자 이것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얘가 넘겨서 3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1인데 여기에 기울기가 이런데 이것의 수직 기울기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플러스가 되어서 역수로 뒤집으면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와 얘의 교점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입니다. 이 값을 이렇게 넘겨서 자 2x 플러스 10이 되어서 우리가 대입법으로 3x는 2 가로 2x 플러스 10이 되어서 이렇게 되면 얘하고 7x가 될 것이고요. 2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21이 되어서 x는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주면 y는 4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점이 마이너스 3과 4와 기울기를 알으면 y 마이너스 4는 기울기 3가로 x 플러스 3이 되어서 y는 3x 얘는 9 넘어오면 13 이런 직선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또 생각해 봅시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하는데 이것도 우리는 2차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은 중학교 때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그래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요 이렇게 갑니다. 자, 2차 함수 우리가 자 그래프 개형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얘는 첫 번째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ax 제곱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a가 자 여기서 a의 역할이 있습니다. a의 역할. 아니 사람도 뭐예요? 손이 하는 역할이 있고요. 눈이 하는 역할이 있고요. 입이 하는 역할이 있고 머리가 하는 역할, 뭐 손발 다리가 하는 역할 이런 게 다 각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프의 개형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함수에는 무엇이? 그래프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려 놓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무적대고 문제를 풀려고 덤비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얘가 양수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고 얘가 음수면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고요. C 값이 절대값 A가 이렇게 클수록 우리는 뭐야? 그래프의 그래프 개형이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좁아진다. 얘가 이렇게 좁아진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y는 2x 제곱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고요. 여기서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이다. 그러면 얘는 원점을 지나면서 위로 볼록이고요. 그렇죠? 또 여기서 y는 만약에 여기서 9x 제곱이다. 이 숫자가 커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C 그래프는 이렇게 폭이 좁아진다. 이렇게 폭이 좁아진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기가 3분의 1x 제곱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작으면 폭이 이렇게 넓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A가 하는 A가 2차식이 맨 처음에 기준을 잡아주는 겁니다. 2차식이 먼저 결정되고 그 다음에 Y 절편 여기서 이렇게 자, 두 번째는 Y는 AX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Y 절편이 있으면 얘는 Y 절편 Y축의 값인데요. 이 값이 0보다 크면 Y축 위쪽으로 갑니다. 자, 위쪽으로. 얘가 0보다 작으면 Y축 아래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가 이동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플러스 2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2만큼 올라가는 것이고요. 얘가요. 자, 얘가 여기서 마이너스 2 그러면 이렇게 음수 쪽으로 마이너스 2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얘가 3 그러면 이 값이 이렇게 3만큼 올라가는 것이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3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잘 모르는 것이 바로 얘지요. 세 번째는 뭐냐? ax 제곱 플러스 여기가 px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b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가장 잘 못해요. 여기는 바로 뭐야? y축을 기준으로 대칭골 꼭지점 우리가 꼭지점 뭐라고? 다시 말해서 대칭축에 대한 위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위치 결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x축, y축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y축만 해놓고요.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2차식이 우선 먼저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A가 0보다 크다. P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다. P가 0보다 작다. A가 0보다 작다. P가 0보다 작다. A 0보다 작다. B 0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얘와 얘가 이렇게 부호가 같으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같으면 꼭지점 대칭축이 왼쪽으로 간다 이 말이야. 왼쪽으로 간다. 여기가 부호가 서로 다르면 얘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가 다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꼭지점 대칭 쪽이 오른쪽으로 우리가 온다.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C 값을요. 자, C 값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런 그래프를 생각해 보셔요. 2x, 자,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2x.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x.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 이런 그래프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것을요 이렇게 써서 양수니까 뭐야?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얘도 양수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여기는 y 절편이 없으니까 원점을 지나가면서 꼭지점은 왼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꼭지점이 왼쪽으로 라고 그래프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맨날 중학교를 벗어나지 못해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x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써서 이것의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구나. 그래가지고 여기에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사람은 뭐야? 이 그래프 자체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시야가 좁고 생각하는 시야가 좁으니까 우리가 다른 것과 연결될 수 없다. 중학교 때 그렇게 많이 이걸 배워놓고선도 이게 안 돼서 지금 총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의 그래프를 보세요. C 그래프를 보신다면 얘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부호가 서로 달라요. 꼭지점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꼭지점이 오른쪽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C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부호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 꼭지점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꼭지점이 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를 보세요. C 그래프는 위로 볼록인데 부호가 같아요. 그러면 꼭지점이 어떻게 가요? 왼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자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총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y는 ax 제곱이고요. 여기서 bx고요. 자, 이렇게 c가 있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a가 하는 역할. 자, 뭐라고? 첫째로 a가 0보다 크다. 아래로 볼록. 두 번째로 a가 0보다 작다. 위로 볼록. 세 번째로 절대값 a가 클수록. 자, 이것이 우리가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이렇게 폭이 좁아진다. 자, 좁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라고? A가 먼저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B의 역할. 자, B의 역할 뭐라고 얘기했어요? A가 결정하면 그 다음에 B가 결정하세요. 얘는 축을 기준으로 부호가 같으면 왼쪽, 부호가 같으면 왼쪽으로 꼭지점이, 부호가 다르면 꼭지점이 오른쪽으로. 얘는 이렇게 꼭지점, 다시 말해서 대칭축, 우리가 위치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C의 역할 그러면 자, C는 뭐라고요? 얘는 Y축 절편이기 때문에 Y축 위점의 값이다. 그래서 C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Y축 위쪽으로 평행이동. C가 0보다 작다. 그러면 Y축 아래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봅니다. y는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는데 a가 양수고 b가 음수고 자 c가 음수다.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뭡니까? 아, 이것은 아래로 볼록이고요.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꼭지점이 오른쪽으로 오고요. 아, c가 y 절편이 음수니까 우리가 뭐야? 아래로라고 판정하고요. C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아니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 이 말이에요. 아래로 볼록이면서 꼭지점이 오른쪽으로 오면서 얘가 여기가 C점이다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다시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c 값이 음수고요. 얘도 음수고요. 얘는 양수다.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음수니까 위로 볼록 부호가 같으니까 왼쪽으로 꼭지점 대칭축이 가고요. 얘는 뭐라고요? y쪽 위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씁니다. 그러면요, 자 여기서 C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위로 볼록이면서 꼭지점이 왼쪽으로 가고 여기 C 값이 얘 위쪽으로 간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실까요? 여기서 y는 x제곱이 이제 이렇게 숫자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숫자를 보고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아래로 볼록이고요. 자 얘가 부호가 다르니까 뭐라고요? 오른쪽으로 오고요. 얘가 양수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얼른 얘를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C 값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될 게 있어요. 왜? C 값이 여기서 자 이렇게 되면 이것과 이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얘도 보세요. 얘도 아래로 볼록이고요. 꼭지점이 뭐예요? 오른쪽으로 오고요. 여기가 y 절편이 3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맞다 해놓고 얘를 생각하면 안 된다. 왜? 왜 안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동시에 무엇을 생각해요? 판별식을 생각해야 돼요. 판별식 D는 우리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크냐 같으냐 작으냐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같으면 중근 다르면 허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이런 숫자로 있으면 이 숫자가 뭐예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여기서 16 마이너스 4의 3이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된다면 여기서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허근이라는 게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판별식까지 저 그래프에 동시에 생각하는 습성을 길러야 된다는 거. 꼭 좀 그래프 개형을 이런 것을 머릿속에 잘 그리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제 미분이나 적분에 가서 이과 공부하는 학생들을 이런 것을 뭐 회전체에서도 쓰고요. 이런 그래프가 다른 그래프와 우리가 접할 때 판별식 이런 것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2차 함수 그래프를 생각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여기에 그러면 이제 포물선을 이제 다시 되돌리는 방법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다섯 번째, 자, 포물선에, 포물선, 이런 방정식이 있다. 자, 포물선의 방정식. 이것도 포물선을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포물선을 보면서 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렇게 자 꼭지점이 주어졌습니다. 여기는 핵심이 꼭지점입니다. 꼭지점과 한 점 알 때, 자 이렇게 한 점을 알 때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무슨 식을 y는 a가로 x-n의 제곱 플러스 n을 이것을 이용해서 식을 우리가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냥 포물선 위에 세 점 알 때 이렇게 우리가 세 점을 우리가 알 때 포물선 위에 세 점을 안다. 그러면 그냥 얘는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형 연립방정식 우리가 2차식의 일반형에 이 세 점을 이렇게 세 점을 대입해서 대입하여 연립방정식을 푼다. 자 이렇게 연립방정식 이것을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래프에서 x축 위에 두 교점 우리가 이렇게 x축 위에 두 교점 다시 말해서 두 근 알파 베타를 우리가 알 때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우느냐? 얘는 a가로 두 근이니까 알파 이렇게 식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우리가 뭐예요? 어떤 x축 한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x축 한 점에 한 점 무슨 알파에서 이렇게 접할 때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뭐야? y는 a 가로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는 다섯 번째는 뭐냐 그러면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 그러면 이렇게 원점을 우리가 지나는 포물선 자 지나는 포물선 그러면 우리는 포물선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가 아주 기본형 ax 제곱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시 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볼까요? 자 꼭지점이요. 자 꼭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2,3이고요. 여기고 이렇게 점 1, 마이너스 6을 지나는 뭐라고요? 포물선 지나는 포물선을 우리가 다시 구해라. 그러면 얘가 여기서 꼭지점이니까 이것을 이용해서요. 어떻게? y는 a 가로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쓰고요. 거기에 한 점 여기서 얘를 지나가니까 이렇게 우리가 갖다가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6은 1이 들어가서 9가 되어서 여기서 9a 플러스 3이 되어서 넘어가면 a는 뭐예요?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값을 여기 갖다가 다시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가로 x 플러스 c의 제곱에 플러스 3이다. 이런 포물선을 이 말의 뜻을 보고 이 포물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여기가 이렇게 우리가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3이 있는데요. 여기가 꼭지점인데 이 값이 여기서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내려온 이 꼭지점에서 이 점 여기가 1에서요. 여기가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지금 이 꼭지점과요. 여기에 한 점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우리가 알려주고 이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에서 이 말의 뜻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기준점이 어디예요? 기준점이 꼭지점이에요. 꼭지점이고 여기에 점이 주어져도 되고 여기에 점이 주어져도 되고 여기에 점이 주어져도 이 식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의 뜻을 보면서 이 포물선을 거꾸로 다시 포물선을 보고 우리가 식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문제를 보고 포물선을 생각하는 이러한 방법을 지금 다시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자, 그러면 세 점이 주어졌다. 자, 세 점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세 점 1,1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1,9 자 2,3을 지나는 포물선의 방정식 자 이렇게 우리가 포물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2차 함수의 1번형에다가 이렇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우리는 지금 이 맨 처음에 주어진 원식에 대한 포물선을 찾는 것이니까 우리는 일반형 포물선의 식을 써놓고요. 여기서 이렇게 1,2를 지난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대입해주면 1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1,9를 지난다. 그러면 여기가 9는 여기는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고요. 여기가 2,3을 지난다. 그러면 여기가 3이고요. 2가 들어가니까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1식, 2식, 이렇게 3식 해서 연립방정식을 푼다면 자 보세요. a 플러스 p 플러스 c는 1이고요.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9입니다. c 값을 자 여기서 빼주면 없어지고요. 이 b는 마이너스 8이 되어서 p 값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여기서 a 마이너스 p 플러스 c는 9고요. 여기서 4a 플러스 cb 플러스 c는 3입니다. 이 식을 빼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p c가 없어지고요. 여기는 6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a 플러스 p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 값이 마이너스 4가 넘어가면 a 값은 2가 되겠지요.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을 1식, 2식, 3식 아무 데나 갖다 대입해주면 자 1식에 대입해주면 2고 마이너스 4고 플러스 c가 되어서 c 값은 3이다. 이렇게 결정되면 포물선의 식에 갖다가 대입을 해서 얼마? 2x 제곱에 마이너스 4x 이런 포물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얘를 보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에서 자 여기서 요렇게 여기가요. 자 1,1을 여기 지나가고요. 또 뭔데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C 값이 여기서 9 여기를 지나가고요. 또 여기서 2일 때 여기 3을 해서 여기를 지나가는 C 그래프가요.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이런 식의 포물선이 바로 얘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1,1을 지나가는 우리가 점과
이렇게 우리가 마이너스 1,9를 지나가는 점과 C,3을 지나가는 점, 이 포물선 위에 어떤 세 점만 주어지면 이런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이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를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요. 자, 여기서 이런 예가 있어요. X축 위에 두 교점. 자, X축 위에 두 교점 이렇게 1,0과 자, 4,0과 한 점. 자, 한 점 C,2를 지나는 포물선. 자, 이런 포물선을 찾아라. 얘가 뭐예요? X축 위에, 그러니까 이게 알파고 얘가 베타니까 Y는 A 가로 X-1과 X-4 이렇게 여기 세 번째 식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선 여기서 C,2를 지난다. 갖다가 대입해주면 2는 여기 들어가서 1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나눠주면 A의 값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이 값이 올라가면은 마이너스 가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 이런 포물선의 식을 다시 찾는다. 그러면 무슨 얘긴데요? 이 말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자, 이 말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서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4고요. 이 X축 위에 두 점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선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2,2 여기에 한 점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의 우리가 기본은 뭐예요? 이 점이 기본이고요. 여기에 점이 주어지든 여기에 점이 주어지든 여기 어디에 점이 주어지든 이 값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X축 위에 두 점이 핵심이고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자, 우리가 다시 이제 2차 방정식에 자, 2차 방정식에 대한 무엇을 우리가 자, 이것은 이제 부등식과 같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다 이제 이미 배운 것이고요. 자, 여기서 자, 이런 얘기입니다. fx가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자,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절대 부등식인데 이것도 문제에 우리가 미분, 적분, 우리가 수열 뭐 이런데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여러분들이 이걸 잊어먹어서 자, 뭔데요? 여기서 첫째, 이렇게 모든 실수값에 대하여 모든 실수값에 대하여 우리가 fx가요. 우리가 이렇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a가 0보다 크고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이 값이 똑같이 여기가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이 값은 0보다 크다고 판별식은 다 0보다 여기가 등호가 있으면 등을 붙이면 되고요. 여기서 얘가요. f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이 값은 여기가 0보다 작고요. 얘도 똑같이 여기서 fx가 이렇게 우리가 등호가 있으면 이 값은 여기가 0보다 작고요. 여기 등호를 이렇게 우리가 붙입니다.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문제 속에서 다른 말로 바꿔라. 그러면 무슨 말로 바꿔요? 얘는 이렇게 임의의 실수 값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가 써도 똑같은 말이고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얘는 어떠한
어떠한 실수값에 이렇게 실수값에 대하여도 이런 말이 있으면 우리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C 값이요. 얘가 여기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뭔데요? 이 값이 얘가 여기가 양수니까 여기가 아래로 볼록인데 이 값이 이렇게 되면 C 그래프는요. 이 그래프는 이렇게 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판별식이 얘는 크던데 판별식을 작다 이렇게 놓고 풀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틀려요. 이걸 자꾸 크다 이렇게 놓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크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뜨기 때문에 반드시 허근을 놓고 푸는 거예요. 이 값은 여기가 아래로 볼록인데 여기서 중근이 있으면 얘는 이렇게 중근과 여기 중근과 이렇게 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기가 음수면 얘가 이렇게 위로 볼록인데 이 값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허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얘는 위로 볼록이면서 얘가 이렇게 중근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등호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런 말이 결정되어졌다면 이런 그래프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다 허근입니다. 다 허근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등호가 있으면 등호를 붙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줄여서 우리는 5마디로 머릿속에 생각하라. 그러면 뭐예요? 절대부등식. 이런 뜻이에요. 얘가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판별식이 얘가 크다면 작다로 우리가 푼다는 것을 아주 머릿속에 아주 철저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런 문제를 하나 더 처리를 해 볼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다음 식에서 식의 값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항상 뭐라고요? 양이 되도록 우리가 실수 m의 범위를 구하라. 해놓고요. 여기가 m 플러스 2에 대한 x의 제곱이고요. 이 가로 m 플러스 2에 대한 x고요. 플러스 4다. 그러면 보세요. 얘가 양수래요. 그래서 이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양수인데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C 앞에 모든 실수 값에 대하여 이런 말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여기서 최고차항의 계수가 있으면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성립 조건을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m의 값이 마이너스 2를 갖다가 대입해주면 0, 얘도 0. 그러면 뭐예요? 4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성립합니까? 얘는 성립합니다. 성립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m이 마이너스 2가 아니다 일 때 모든 실수값이니까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0보다 크다. 그래도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얘가 여기가 짝수니까 얘가 4분의 D가 그러면 M 플러스 C의 제곱에 마이너스 AC가 되어서 4가로 M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이것을 정리하면은 M제곱에 4M 플러스 4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8이 되어져서 C값이 없어지고요. M제곱에 마이너스 4는 해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자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여기서 우리가 뭔데요? M의 값이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이렇게 써놓고 이것이 답이다 하는 순간에 망해. 그러니까요. 왜? 이런 것을 써놓고 만약에 문제를 여기다가 마이너스 C, M 플러스 2 여기다가 마이너스 2, M 플러스 2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2, M 플러스 2 여기다가 마이너스 2, M 플러스 2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여기다가 1 이렇게 써놓고 골라라. 그러면 이렇게 풀어놓고 여기다가 답을 치고 나오는 순간에 망해. 왜? 한이시 앞에 얘가 성립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얘가 합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등호를 붙여서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실수하는 학생이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실수값이 있다. 그리고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는 0보다 작다. 판별식 0보다 작다로 놓고 풀어야 되는데 앞에 미지수가 있으면 성립 조건을 확인해서 그것의 문제를 여기에 같이 우리가 첨가할 것이냐 뺄 것이냐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덟 번째로 자, 여덟 번째 개념은요. 여덟 번째 개념은 우리가 뭔데요? 여덟 번째 개념은 근과 근의 분리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요. 여덟 번째 개념은 우리가 2차 함수에 자, 2차 함수에 자, 이렇게 우리가 근의 분리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무에서 배웠습니까? 이 값은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에서 배웠어요. 얘는 2차 방정식의 자, 실근의 부호, 실근의 부호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2차 함수로 와서 같이 여기서 또 같이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인데요? 자, 여기는 그래프를 가지고 기준을 잡는 것이고요. 방정식은 근을 가지고 우리가 실근인지 양근인지 음근인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 정리 1번 뭐라고요? 두 근이 모두 이렇게 우리가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조건 자, 클 조건 이렇게 쓴다면 우리가 여기 방정식 이론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요 두 근이 모두 양이다. 모두 양이다. 양인 조건 이런 얘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 이런 거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값은요. 그래프니까 여기서요. 이렇게 그래프가 되어서 C 값이 여기가 P가 있어요. 예. 그래서 두 근이 여기 두 근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데요? 여기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얘가 방정식일 때는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요. 여기서는 그냥 대칭축 그래요. 이렇게 대칭축 2a분의 마이너스 p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 p를 갖다가 대입한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통 부분이 답이다. 공통 부분, 공통 부분. 이것이 답이다 이 말이에요. 답이다. 다시 말하면 일식 교집합, 이식 교집합, 삼식 이렇게 공통 부분이 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뭐라고요? 두 군이 모두 P보다 이렇게 P보다 작을 때 P보다 작을 때 얘는 두 군이 모두 음이다. 모두 음인 조건 이런 것과 같다. 그러면 C 값은요.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가요. 여기서 여기가 P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값이 두 군이 모두 음이다. 그러면 이것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p가 0보다 작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fp가 0보다 크다. 해놓고 얘도 뭐야? 공통 부분. 공통 부분이 답.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두 군 사이에 P가 있다. 이렇게 두 군 사이에 P가 자 있는 조건. 그래서 이 값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P가 있다 그러면 얘는 FP는 0보다 작다. 이런 말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있어요? 두 근이 실수 PQ 사이에 있다. 네 번째 우리가 두 근이 실수 PQ 사이에 PQ 이렇게 사이에 있는 조건. 자, 이렇게 된다면 C 값은요. 여기서 자 이렇게 되어져서 여기가 P이고요. 여기가 Q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첫째로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로 대칭축 P가 2a분의 마이너스 P가 Q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FP를 대입한 것이 양수고요. 네 번째 FQ를 대입한 것도 양수. 그래서 이 부분이 공통 부분이 답이다. 공통 부분이 답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PQ 사이에 자 다섯 번째는요. 이렇게 PQ 사이에 한 근만 있다. 이렇게 한 근만 자 있는 조건. 그러면 C 그래프는요. 여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 써서 여기가요. 자 여기가 우리가 P고요. 여기가 Q예요. 반대로 여기가 P고요. 여기가 Q예요. 이렇게 두 근 사이에 이렇게 한 근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FP가 양수고요. 여기는 FQ가 음수고요. 여기는 FP가 음수고요. 여기는 FQ가 이렇게 양수입니다. 그러면 C 값이 이렇게 각각 따지기도 하고요. 이것은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FP, FQ
0보다 작다.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자,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해 볼까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에 마이너스 2mx에 자, 플러스 3m이 자, 0이 있는데 실수 m에 자, 실수 m에 대한 범위를 자,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 첫째로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조건. 자, 저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그러면 반드시 다시 얘기합니다. 반드시 이 말을요, 이 말을 얘를 그래프와 동시에 머릿속에 이것을 빼먹어서 우리가 빼먹어서 못 푸는 학생이 무지기수야, 무지기수. 여기서 지나간 다음에 문제가 합쳐지면은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얘가 했다 그러면 뭐예요? 아,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대칭축, 얘가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F1이 0보다 크다.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머릿속에 없으면 뭐 무슨 근거로 문제를 풀이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을 하는데 얘가 짝수니까요. 자, 짝수니까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 m의 제곱에 ac가 되어서 여기가 3m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m의 제곱이니까 m 가로 m-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m의 값 0, 또 뭐예요? m의 값 3, 큰 거보다 크거나 같고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서 a가 c고요. 여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b니까 2m이 되고요. 얘는 1보다 크다니까 m의 값 1보다 크다. 얘는 여기 갖다 대입해주면 뭐예요? 1 마이너스 2m 플러스 3m. 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값은 m이고요.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 그래서 공통 부분이 답이다. C 값은 여기가요. 0보다 작다. 여기가 3보다 크다고요. 얘는 여기가 1보다 크다고요. 자,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입니다. 그러면 공통 범위가 여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m값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우리가 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요. 자, 두 번째는 뭐야?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을 조건. 그러면 뭐야?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대칭축 2a-b는 1보다 작다. F1은 0보다 크다. 여기서 한 것과 여기만 달라. 여기만 우리가 반대로. 그러면 여기만 반대로 하면 뭐가 돼요? 2분의 2m이 1보다 작다가 되어서 m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얘는 여기서 구했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와. 얘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여기서 구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되어서 공통 범위가 답이다. 그래서 얘는 여기가 0보다 작다고요. 여기는 3이 되어서 자,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얘는 여기가 뭐예요? 1보다 작다. 얘는 여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공통 범위는 어디?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여기는 등호를 빼고 m,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고 0. 이렇게 우리가 답을 쓰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음? 자, 그 다음에는 여기가 이렇게 세 번째 한 근이 한 근이 1보다 크고 또 한 근, 또 한 근은 1보다 작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면 이건 다시 말해서 뭐예요? 얘는 두 근 사이에 1이 있는 실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요. F에 1을 해주면 0보다 작다. 얘는 1, 2m 플러스 3m, 얘가 0보다 작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요. 자, 이런 문제를 볼까요? 자, 2차 방정식에서 2x제곱의 마이너스 2가로 여기서 m-1이 x고요. 자, 플러스 m에서 마이너스 1이 0이 자, 우리가 흔히 자, 실수. 자, m의 범위를 구하는데 자, 여기서요. 여기 자, 요렇게 네 번째 뭐라고요? 두 근이요. 자,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조건.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무엇이 C 값이 이 값이 얘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1 대칭축 2A분의 마이너스 B가 1이고요. 이것이 머릿속에 없으면 풀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얘가 짝수니까요. 4분의 D를 해서 풀면 이 값은 n-1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ac가 되어서 이 가로 n-1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2m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m의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3이 되었어요. 인수분해 하면 m-1, m-3이 되어져서 자, m의 값 1과 m의 값 3이 되어서 큰 거보다 크거나 같고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를 쓰면요.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a가 2니까 4고요. 여기서는 얘가 2에 m-1의 1이 되었어요. 이렇게 약분되어서 양변에 우리가 2를 곱해주면 여기가 m-1이고요. 여기가 2고요. 2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f 여기다가 f-1을 플러스 1을 먼저 할까요? 자, 여기가 2고요. 마이너스 2 가로 m-1 자, 얘가 m-1이 0보다 크다고요. C 값은 얼마인데 2에서 2m 플러스 2 여기가 m-1이 0이 되어서 C 값은 마이너스 m이고요. 자,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3이 되어서 m은 3보다 작다고요. 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얼마입니까? 여기가 2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 가로 m-1이 되고요. 여기가 m-1이 0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러면은요. 2 플러스 2m 마이너스 2 플러스 m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가 되어서
C값이 없어지고요. 얘는 3m이 되고요. 얘는 1이 되어서 m의 값 이렇게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공통 범위가 답이니까 얘가 여기가 1보다 작다. 여기는 3보다 여기가 3보다 크다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마이너스 1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렇게 3이 되고요. 자, 얘는 3보다 작다가 되니까 여기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내려가고요. 얘는 3분의 1보다 크다니까 여기가 3분의 1쯤 됩니다. 3분의 1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가장 많이 들어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가장 많이 들어간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뭐라고 써야 돼요? 여기에 답을 우리는 뭐라고 써야 되느냐? 그러면 3분의 1 등호 빼고 m 등호 붙이고 1 이렇게 우리가 답을 써야 된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요. 자, 두 번째는요. 한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자, 다른 한 근은 이렇게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다.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 사이에 여기 한 근이 있고요. 요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무엇을 따진다고요? f의 마이너스 1이 양수고요. f의 1이 음수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양수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계산을 했잖아요. 얘는 m은 3분의 1이다 계산했고요. 얘는 저기 갖다 대입해주면 뭐예요?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m 마이너스 1, 자, 플러스 m 마이너스 1이 작다. 이렇게 되어서 C 값은 2에서 마이너스 2m 플러스 2 플러스 m 이렇게 되니까요. 얘가 계산돼서 마이너스 m이고요. 이 값은 이쪽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3이 되니까 m은 3보다 크다가 돼요. 그러면 공통 부분이니까요. 여기가 3보다 크다고요. 여기가 3분의 1보다 크다가 되므로 동시에 들어간 값은 여기. 그래서 m은 3보다 크다. 이런 답을 결정합니다.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근의 분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값이 이렇게 되어서 판별식 D가 0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되어서 판별식 D가 0,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 대칭축이 바로 0보다 얘가 0보다 큰 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여기 갖다가 대입해주면 양수라는 이야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중근이 있어서 이것을 합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야기고요. 여기가 대칭축이니까 이 대칭축은 0보다 작은 쪽에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얘는 이 값은 여기가 y축이니까 양수라는 이야기고요. 이 값은 판별식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값은 이 값이 대입해서 0보다 작다라는 얘기고요. PQ가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중근이 접해도 그래서 여기가 이 두 근 사이에 여기 대칭축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 값은 여기 대입해주면 양수, 얘도 여기 대입해주면 양수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여기 대입해주면 양수, 여기 대입해주면 음수, 여기 대입해주면 음수, 여기 대입해주면 양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말이 머릿속에 없으면 이런 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뭐예요? 계산을 할 수 없어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아주 강조드렸어요. 여기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간단하게 몇 문제만, 간단하게 한 서너 문제만 우리가 뭐라고요? 서너 문제만 실전 문제를 자, 처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실전 문제를 처리할 테니 오늘은 아주 중요한 우리가 그래프에 대해서 생각하는 법, 우리가 문제를 확인하는 법, 자, 그래프를 다시 되돌리는 법,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요, 이렇게요. 두 포물선이요. 두 포물선에 뭐라고요? 공통으로 접하는 공통 접선의 방정식. 자, 공통 접선의 방정식을 자, y는요 x제곱이고요. y는요 x제곱 자 4x 플러스 8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빨리 머릿속에 얘는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는 것이고요. 얘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부호가 다르니까 꼭지면 오른쪽. 그러면서 허근 그러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갔다 여기가 8이겠죠.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통으로 접한대요. 공통 접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공통으로 이렇게 접했다. 여기에 접하고 여기에 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접선이 이 직선이 뭔지 모르니까 mx 플러스 n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와 얘가 접하니까요. x제곱선 mx 플러스 n이 되고요. 또 얘와 얘가 접하니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은 여기가 mx 플러스 n이 된다. 그래서 이 값을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은 0인데 접한다. 그러면 뭐예요? 접한다. 그러면 중근. 그래서 이 값은 m의 제곱에 마이너스 4ac가 되었어요. 그래서 0이 되어서 m 제곱 플러스 4n은 이렇게 0이 됐고요. 여기서 얘는요. x제곱에 c 값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m 플러스 4에 대한 x 여기가 8 마이너스 n은 0인데 얘도 접한다.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m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어서 8 마이너스 n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정돈하면 여기서 8m이 되고요. 플러스 16 마이너스 32 플러스 4n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얘하고요. 여기서 얘하고 이 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0이래요. 0. 그러니까 여기만 남아요. 8m 마이너스 16은 0이 돼요. 넘겨서 8로 나누면 m값 2가 돼요. 그래서 c를 여기 갖다 대입해주면 4. 이 값이 이렇게 우리가 되어져서 넘겨서 나누면 n값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얘는 뭘 얘기해요? y절편이고요. 얘는 뭘 얘기해요? 기울기를 얘기해요. 여기 갖다가 대입해주면 y는 cx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러한 우리가 이 직선이 여기와 여기를 동시에 접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빨리 정리해 본다면, 두 번째 문제를 우리가 빨리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이죠. 자, 우리가 실전 문제, 자, 예제를 보시면 이렇게 포물선 y의 x제곱 플러스 m-1의 x고요. 자, 여기가 m의 제곱 플러스 1과 직선이 이렇게, 자, 직선 y는 x 플러스 1에 대해서 첫째로요. 자, 첫째로 m이 0일 때, m이 0일 때 포물선이, 자, 이렇게 포물선이 뭐라고요? 직선보다, 자, 위쪽에, 이렇게, 자, 위쪽에 있을 때 x의 범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얘가 0이면 이 포물선은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얘가 0이니까 플러스 1이고요. C 값은 y는 x 플러스 1인데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대요.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x 플러스 1인데 위쪽에 있다? 그러니까 크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값을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얘는 없어지고요. 이렇게 표현해서 인수분해하면, 자, 이렇게 표현되니까 x는 0과 x는 2,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두 번째는 포물선이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포물선이 이렇게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자, 위쪽에 있도록 뭐라고? m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은요, C 포물선이요, x제곱 플러스 여기서는 m-1의 x 플러스 m제곱 플러스 1이 뭐라고요? 이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넘어가면 여기가 x제곱이에요. m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 값은 없어지고요. 여기가 m의 제곱이 0보다 크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실수가 항상 위쪽에 있다. 그러면 잊어먹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 이게 0보다 작다. 얘가 크다인데 얘가 작다로 풀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망한다. 그렇게 강조했어. 그러니까 얘는 m-2의 제곱이 마이너스 4 ac가 되어서 0보다 작다로 풀어야 돼요. m제곱에 여기가 4m, 그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m의 제곱이 0보다 작다고요.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3m의 제곱 마이너스 4m 해서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3m의 제곱에 플러스 4m에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고 인수분해하면 여기는 3m, 자, 여기는 m, 여기가 2, 그런데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 6m 마이너스 2m 이렇게 해서 0보다 크다. 그러면 자, m의 값 우리가 마이너스 2와 또는 m의 값 뭔데 3분의 2,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상 많은 문제를 소화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뜻을 머릿속에 이해를 하시고요. 자, 다른 우리가 문제 등으로 다시 연습의 해결을 하시도록요.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자 뭔데요? x제곱에서 플러스 4xy 플러스 4y제곱 자 10x 플러스 ay 자 플러스 p가 0이다. 이것이 성립하기 위해서 성립하기 위한 자 실수 A, B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든 실수라는 말이 나오니까 조금 전에 뭐라고요? 절대부등식. 그래서 어떤 값으로 내림차순인지 올림차순인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세요. x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여기가 x니까 2 가로 2y 얘는 여기서 5에 대해서 x가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 자 4y 제곱 여기가 ay 플러스 p가 0보다 크다. 그리고 이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모든 실수 이런 값이 있으면 C 값이 뭐라고? 얘가 0보다 작다. C게 크다. 그래도 이게 작다. 그런데 여기가 짝수니까 이렇게 풀어야 된다. CY 플러스 5의 제곱에 마이너스 AC가 되어서 여기서 4Y 제곱에 AY 플러스 P가 0보다 작다로 바뀐다. 이거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4Y 제곱에 여기서 뭐예요? 20Y 여기가 25 마이너스 4Y 제곱 마이너스 AY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다고요. 이 값이 없어지고요. 자, 얘를 정리하면 20 마이너스 A의 Y가 되고요. 여기서 25 마이너스 P가 0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립하려면 얘가요. 20 마이너스 A가 0이 돼야 되고요. 여기서 25 마이너스 P가 음수가 되어야 이 부등호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A의 값은 20이 되고요. B는 25보다 커야 된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답을 쓰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오늘 배운 것은 우리가 많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판별식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근의 2차 근의 분리 2차 함수를 가지고 근을 어떻게 가는지 그것을 할 때는 우리가 뭐예요? 그래프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머릿속에 총정리해서 이 부분을 지금 내가 정리해 준 것을 꼭 머릿속에 이 단어는 기억하고 활용을 해야 이게 엄청난 가속도가 붙는 단원이 바로 오늘 배운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단원은 여러분들이 잘 머리에 기억해서 활용해서 공부에 도움이 돼서 우리가 이번 중간고사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